지난주에요. 63살 남성 한 분이 응급실까지는 아니지만 새벽에 급하게 대학병원 응급 외래를 찾았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서 혹시 심근경색인가요? 하고 오신 거예요. 검사해 보니까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쭉 따라가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매일 하고 있는 너무나 익숙한 행동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발기가 안 되니까 인터넷에서 산 약을 몰래 계속 드신 것이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60대 이상 남성분들 혹은 그 아내분들 속으로 이런 생각 드시죠? 나도 요즘 자신이 없는데 병원 가긴 부끄럽고 그냥 약으로 버텨볼까. 밤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아침에 자동으로 되던 발기가 어느 날부터 사라지고 부부 사이 대화도 조금씩 줄어든 그 느낌. 이건 단지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거지 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많은 한국 남성들이 동시에 겪고 있는 조용한 유행병입니다. 오늘 저는 홍해걸입니다. 의사이자 의학 저널리스트로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은 중장년 남성들을 봐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저만 이런 거 아니죠? 하고 쑥스럽게 묻는 분들, 남자로서 끝난 것 같아 우울하다는 분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면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저는 최대한 어려운 의학 용어 빼고 마치 제 친구, 제 형님, 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약 없이도 어느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60 넘으면 원래 힘 빠지는 거지 뭐. 그런데요, 진짜는 그게 아닙니다. 나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나이가 들면서 조용히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온 것들, 호르몬 변화, 혈관 노화, 생활 습관의 누적이 어느 날 뚝 하고 티가 나는 겁니다. 그 티가 어디로 먼저 나타나느냐? 바로 발기력, 단단함, 그리고 아침 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발기력은 남자의 혈관 건강, 전신 건강을 보여주는 계기판이다. 많은 60대 남성분들이 이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엔 생각만 해도 금방 반응했는데 요즘은 아무리 자극을 줘도 반응이 늦어요. 처음엔 좀 되는 것 같은데 금방 힘이 빠져요. 아침에 일어나도 조용해요. 이게 단지 성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에서 발기 스위치가 서서히 고장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스위치 완전히 부서진 게 아니라 기름이 굳고 녹이 슬고 먼지가 낀 상태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약 없이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바꾸면 자연히 좋아지진 않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생각보다 엄청난 게 아니라는 것, 이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몸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발기는요, 그냥 성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신경, 혈관, 호르몬이 동시에 움직이는 정교한 공사 현장입니다. 머리에서 성적 자극이 들어오면 뇌가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척수와 신경을 타고 내려가서 음경 주변 혈관에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분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산화질소가 바로 혈관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가 딸깍 하고 켜지면 혈관이 확 열리고 피가 음경 해면체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게 발기입니다. 그런데 60대 이후 특히 한국 남성에게 많이 오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복부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네 가지를 묶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죠. 이게 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 첫째, 테스토스테론을 떨어뜨립니다. 남성 호르몬 공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둘째, 혈관 안쪽 벽, 그러니까 내피세포를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마치 엔진 오일이 굳어가는 자동차처럼 혈관이 점점 덜 미끄럽고 덜 유연해집니다. 셋째, 산화질소라는 혈관 스위치를 만드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스위치가 고장나니 자극이 와도 딸깍 하고 켜지질 않는 겁니다. 이미지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젊었을 때 내 혈관은 새로 깔린 수도관 같았습니다. 물을 틀면 콸콸콸 잘 나왔죠.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짭짤한 음식, 술, 담배, 운동 부족이 계속되면 그 수도관 안에 기름때와 녹이 끼기 시작합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압력이 떨어지고 한 번 막히면 잘 안 뚫립니다. 발기도 똑같습니다. 음경으로 가는 동맥은 생각보다 가늘어요. 심장 혈관보다도 더 가느다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신 혈관이 조금만 상해도 가장 먼저 티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심장내과, 비뇨기과, 내분비내과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발기부전은 전신혈관 질환의 첫 경고 신호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 드릴게요. 얘네 혈관은 완전히 부서지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까지는 되돌릴 수 있는 장기입니다. 내피세포는 교체가 되고 산화질소 생산 능력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 굳어가던 자동차에 다시 좋은 오일을 넣고 오래된 녹슨 수도관을 조금씩 청소해 주는 것처럼요. 물론 하루아침엔 안 됩니다.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좋아지게 해주는 마법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이면 몇 주, 몇 달 뒤에는 분명히 다른 몸이 됩니다. 이걸 실제로 경험한 60대 남성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해온 것들 중에 오히려 발기를 망가뜨리는 습관이 꽤 많다는 겁니다. 특히 식단. 한국 60대 남성의 전형적인 식사를 떠올려 보죠. 아침에 흰쌀밥 한 공기, 김치, 국. 점심에 또 흰쌀밥, 찌개, 반찬. 저녁에는 회사 동료나 친구들과 소주, 맥주, 안주는 삼겹살, 곱창, 치킨, 족발. 오늘은 좀 힘 좀 나겠는데? 하고 드시죠. 그런데 이 조합이 몸 안에서 벌이는 일은 이렇습니다. 흰쌀밥과 국, 찌개, 김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나트륨을 많이 넣습니다. 혈당이 쑥 올랐다, 훅 떨어지는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의 길로 갑니다. 동시에 고혈당과 고인슐린 상태는 혈관 내피를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저녁 술자리, 소주, 맥주는 칼로리가 높고 간과 지방 대사를 무너뜨립니다. 기름진 안주와 만나면 중성지방이 펑 하고 폭발하듯이 올라갑니다. 이 중성지방은 뱃속 내장지방으로 쌓이고 이 내장지방은 단순한 저장고가 아니라 호르몬 공장 역할을 합니다. 이래 어떤 일을 하느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여성 호르몬 계열로 바꾸는 효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뱃살이 늘수록 남성 호르몬은 줄고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은 늘어납니다. 가슴이 처지고 피곤하고 의욕이 떨어지고 발기력도 떨어집니다. 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건강 좀 챙겨야지 하고 갑자기 극단적인 저지방, 샐러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밥은 거의 안 먹고 닭가슴살과 샐러드만 먹으면서 살만 빼면 다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체중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 호르몬은 콜레스테롤과 좋은 지방을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지방을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면 호르몬 공장의 재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이 너무 부족하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떨어지고 전반적인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잠도 더 안 오고 운동할 힘도 없고 결국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건강식이라고 믿고 꾸준히 해온 습관이 오히려 발기력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67세 남성분이었는데 고혈압, 경계성 당뇨, 약간의 복부 비만이 있으셨습니다. 아침 발기가 거의 1년 가까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이분이 약은 최대한 피하고 싶다고 해서 저는 딱 2가지만 제안했습니다. 첫째, 저녁 술과 야식 끊기. 둘째, 흰쌀밥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절반은 현미와 잡곡으로 채우기. 반찬은 최대한 채소와 생선 위주로.
처음 2주는 솔직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3주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요 며칠 새벽에 잠깐씩 예전 느낌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 발기가 짧게 약하게라도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식단만 바꿔도 달라지는 거면 왜 진작 안 했나 싶습니다. 식단의 힘 생각보다 큽니다. 이제 한번 머릿속에 발기 구조를 그림처럼 그려보겠습니다. 눈을 잠깐 감으셔도 좋습니다. 음경 안에는 해면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스펀지 창고라고 설명합니다. 마른 스펀지 창고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물이 쫙 차오르면 단단해지죠. 그 스펀지 창고로 들어가는 길이 동맥, 나가는 길이 정맥입니다. 동맥과 정맥에는 각각 밸브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밸브는 열려야 하고 나가는 출구 밸브는 닫혀야 스펀지 창고가 꽉 차서 단단해집니다. 뇌에서 성적 자극이 오면 신경을 타고 내려가서 음경 주변 혈관에 산화질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동맥벽이 툭 하고 풀리면서 넓어지고 피가 해면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해면체가 부풀어 오르면서 주변의 정맥을 눌러버립니다. 정맥이 눌리니까 피가 나가지 못하고 안에 머물게 됩니다. 이 상태가 유지되면 우리가 말하는 단단한 발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 전립선이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은 소변과 전객이 지나가는 교차로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이 교차로가 좁아집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자주 마려운 느낌이 들고 밤에 여러 번 깨게 됩니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가 단지 소변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골반 안 공간을 차지하면서 주변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발기 신호가 내려가는 길, 피가 올라가는 길이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건강과 발기력은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가진 위험 요인들을 하나씩 겹쳐보죠. 복부 비만이 있으면 배가 앞으로 나오면서 골반 쪽 혈관을 물리적으로 누릅니다.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의자에 골반이 눌리면서 음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흡연은 혈관 안쪽을 거칠게 만들고 산화질소 생산을 억제합니다. 고혈압은 혈관벽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 내피를 상하게 합니다. 전립선 비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차로를 좁게 만들죠.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발기의 강도와 지속 시간을 깎아먹습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 몸에서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배가 발폭 많이 나왔는지, 혈압약을 먹고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담배를 피우는지, 밤에 몇 번이나 소변 때문에 깨는지. 이걸 떠올려 보시면 약 없이 회복하려면 어디부터 다시 부드럽게, 다시 민감하게 만들어줘야 하는지 방향이 보입니다. 발기는 단순히 남자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 혈관, 내 신경, 내 호르몬, 내 전립선 전체의 이 세 가지를 끊어보셨으면 합니다. 기준을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7시 이전에, 밥은 평소의 70%만, 이후에는 과일, 빵, 라면, 과자, 치킨, 족발 이런 건 오늘만도 안 됩니다. 술은 소주, 맥주, 막걸리 모두 포함입니다. 한두 잔은 괜찮겠지 하시죠. 4주 동안만은 그냥 제로로 잡아보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60대 중반 남성 한 분이 소주와 야식을 끊고 3주가 지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자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예전 느낌이 조금 돌아왔어요. 밤에 혈당과 중성지방, 혈압을 덜 올려주면 그 시간 동안 혈관이 회복할 기회를 가집니다. 둘째, 혈관을 조이는 생활 습관을 줄여야 합니다. 오래 앉아 있는 시간, 꽉 끼는 벨트와 속옷, 흡연, 과도한 카페인. 이 네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 최소한 1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분에서 3분만이라도 걸으시거나 골반을 좌우로 살살 흔들어 주세요. 벨트는 앉았을 때 배가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속옷은 너무 꽉 끼는 것보다 약간 여유 있는 것으로,
흡연은 사실 조금만 피우면 괜찮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발기력 회복을 진지하게 원하신다면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카페인은 하루 2잔 정도의 커피는 괜찮지만 오후 늦게 진한 커피를 여러 잔 마시면 밤에 교감신경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면 뇌가 쉴 시간이 줄어들고 성적 신호도 약해집니다. 셋째, 뇌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덜어줘야 합니다. 늦은 밤, 스마트폰, 과도한 야근, 부부 갈등. 이 3가지가 뇌의 성적 신호를 뚝 끊어버립니다. 특히 스마트폰. 일에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뉴스, 주식, 정치 이야기 계속 보시죠. 화면에서 나오는 강한 빛과 자극적인 정보가 뇌를 계속 깨웁니다.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깊은 잠에 못 들어갑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면 남성 호르몬 분비도 줄고 밤사이 자연스러운 발기도 줄어듭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취침한 시간 전에는 디지털 오프, 스마트폰, TV, 컴퓨터를 모두 꺼두는 겁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 깊은 호흡, 짧은 명상, 아내와의 조용한 대화, 이런 걸로 채우세요. 복식 호흡을 5분만 해도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발기 스위치를 켜는 방향입니다. 뇌성기 연결선을 다시 깔아주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채우고 단련하는 회복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세 축으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혈관과 산화질소,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골반저근입니다. 첫째, 혈관과 산화질소를 살리는 식단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스위치라고 말씀드렸죠. 이 스위치를 잘 만들게 해주는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비트, 시금치, 상추 같은 녹색 채소, 견과류, 올리브유,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산화질소 생산을 돕습니다. 현실적인 팁을 드리면 흰쌀밥만 드시던 분들은 밥의 30%부터 50%까지를 현미, 귀리, 보리 같은 잡곡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조금 거칠게 느껴지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적응됩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상추, 시금치, 깨십 같은 채소를 꼭 한 접시는 채우시고 드레싱 대신 참기름과 소금 아주 약간 혹은 올리브유를 사용해 보세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삼겹살 대신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구워 드시는 겁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혈당 급등을 막고 혈관 내피를 보호합니다. 둘째, 테스토스테론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생활 습관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나이에 맞게 충분히가 중요합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쓰는 운동, 스쿼트, 계단 오르기 같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큰 근육들이 움직일 때 몸은 이 사람 아직 활동적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남성 호르몬 공장을 좀 더 돌립니다. 60대라고 해서 무거운 바벨을 드실 필요 없습니다. 벽을 잡고 의자를 잡고 하루에 10분만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5개도 힘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5개, 내일은 6개, 일주일 뒤에는 10개, 이렇게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2에서 3층 정도는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이런 짧고 강한 자극이 남성 호르몬 공장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셋째, 발기 유지의 핵심인 골반적은 운동입니다.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부르죠. 남성 버전 케겔 운동은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꾹 멈추는 근육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근육을 의식적으로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앉아있든 서있든 누워있든 상관없습니다. 항문과 성기 사이 회음부 쪽 근육을 3초간 꽉 조였다가 3초간 풀어줍니다. 이걸 10번, 하루에 3세트 정도. 겉으로 티가 안 나니까 운전 중, 회의 중, TV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발기된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남성 한 분이 식단 조정, 10분 스쿼트, 골반 적은 운동, 이 세 가지를 8주간 꾸준히 하셨습니다. 이분은 약을 거의 쓰지 않고도 발기 강도와 지속 시간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느끼셨고, 아내분도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항상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상태에 따라 회복 속도는 다릅니다. 당뇨가 심하거나 심혈관 질환이 오래된 분들은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가야 합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일반적인 시간표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2주 전후입니다. 제거 프로토콜과 회복 프로토콜을 동시에 시작하신 지 2주쯤 되면 많은 분들이 몸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덜 붓고 피로감이 아주 조금 줄어듭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짧게라도 아침 발기가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하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몸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둘째, 4주에서 8주입니다. 이 시기가 사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구간입니다. 체중이 2kg에서 3kg 정도 줄고 허리둘레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벨트 구멍이 한 칸 줄어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혈압, 혈당 수치도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발기 강도와 지속 시간이 서서히 좋아집니다. 예전처럼 번개처럼은 아니더라도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빨라지고 중간에 힘이 빠지는 속도가 늦춰집니다. 성적인 생각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고 아내와의 스킨십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 시기에 이게 정말 되는구나 하는 희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3에서 6개월입니다. 혈관, 호르몬, 골방은이 함께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이 정도 기간을 꾸준히 유지하면 약 없이도 내 나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30대의 몸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젊어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나이에 맞는 건강한 남성성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남성성이라는 건 단지 성관계의 횟수나 강도만이 아닙니다. 내 몸에 대한 자신감, 아내와의 정서적 친밀감, 삶에 대한 에너지 전체를 포함합니다.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오랫동안 조절되지 않은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병력이 있는 분들은 혈관 손상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더 천천히, 더 안전하게 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의 도움을 병행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약은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것도, 약만 먹으면 다 해결된다는 것도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권을 갖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발기력 저하는 남자로서의 실패가 아니라 내 몸 전체가 보내는 경고이자 이를 동시에 바꿀 수 있는 초대장이다. 두려움 때문에 숨기고 부끄러움 때문에 피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식사부터 오늘 밤 잠들기 전 1시간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바꾸기 시작하면 그게 평생의 자신감과 부부 관계를 지키는 투자입니다. 오늘 저녁 술잔을 한 번 내려놓고 밥을 조금 줄이고 채소를 한 젓가락 더 집어보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호흡을 10번만 해보세요. 내일 아침 허벅지가 조금 뻐근하더라도 스쿼트 5개만 해보세요. 결국 결정하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늙어가겠다 라고 선택할 수도 있고 내 나이에 맞는 최선의 남성성을 지키겠다 라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당신의 남은 10년, 20년, 30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부끄러움 대신 정보와 실천으로 자신을 지키기로 결정하신다면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중년 남성의 동료로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그리고 당신 나이에 걸맞은 단단함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